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벤트가 2002년 월드컵이 아닐까 해요. 무려 4강이라는 전무후무한 신화를 기록한 우리네 대표팀의 선전에 모든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특히나 월드컵 역사상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시합이었을지도 모르는 감동적인 경기는 터키와의 3, 4위 결정전이었어요. 서로 이기려고 아귀다툼을 하는 게 당연한 그 경기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이날은 우리나라와 터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터키 국민들은 이게 자기네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던 대형 터키 국기를 보면서 다대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때 이제 경기장에 걸렸던 터키 대형 국기는 지금 터키 박물관에 있대요. 당연히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인지라 우리나라 대표팀과 국민들이 이처럼 터키와 그 나라 선수들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다름 아닌 터키가 6.25 전쟁 참전국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였습니다. 천만리 밖에 있는 터키가 우리나라에 무슨 인연이 있었음인지 미군 다음으로 두 번째로 파병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미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희생을 치렀고 전체 유엔군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으니 정성도 이런 정성이 없을 겁니다. 특히나 당시의 터키는 터키 뭔가 좀 라임이 터키 딱히 자유진영도 아니었어, 공산진영도 아니었고 중립국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지만 침략을 당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무려 지원병을 모집해서 파병을 했어요. 한국 도와주러 갈 사람은 요요 다 붙어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모집해서 파병한 거지. 터키군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 3대륙을 휩쓴 오스만 투르크의 후예답게 중공군과 용감히 싸워서 빛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보시면 한국인 전쟁 고아와 터키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전투만큼이나 대민 지원에도 열심히라서 아주 유엔군의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눈물겨운 스토리가 전해지면서 우리 국민들은 터키를 미국과 더불어 혈맹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터키에서도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라 부른다는 게 알려지자 어느 순간 우리 또한 터키를 이제 형제의 나라라고 기꺼이 일컫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빠른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련의 위협에 시달리던 터키가 지들 나토 가입하려고 무리해서 성의를 보인 거지. 딱히 우리나라를 형제라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나라 정서상 좀 친한 나라면 의뢰에 이제 형제 나라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나토가 처음 결성됐을 때 이제 다들 좀 서구 기독교 국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무슬림 국가인 터키를 안 받았대요. 근데 터키가 이제 6.25 전쟁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공산주의과 엄청나게 잘 싸웠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성의를 봐서 터키를 나토에 받아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동맹국, 우호국, 우방국도 아니고 말이라도 형제의 나라라 그러면은 그냥 고맙게 받고 더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로 유엔군으로 파병한 나라가 16개국이나 돼요. 심지어 그 미국한테도 혈맹일망정 형제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떨어진 이역만리 타국에서 우리나라를 형제라 불러준다면 나쁠 게 뭡니까? 그러던 차에 얼마 전에 터키, 이제는 이제 국호 표기법이 바뀌었죠. 튀르키예가 된 그 나라에서 거대한 재난이 닥쳤어요. 사망자만 4, 5만 명을 헤아리는 엄청난 슬픔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형제 나라를 돕자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구호품과 의연금을 보내고 나라에서는 구조대와 의료팀을 보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70년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받았던 호의를 이렇게라도 이제 돌려주게 됐으니 참 기꺼울 따름이죠. 아무쪼록 모진 재난과 슬픔으로부터 속히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별 재난과 사고가 벌어지고 변이 생겼다고 해도 그런갑다 하는데 유독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형제의 나라라며 더 신경 쓰는 것은 단지 6.25 전쟁 때의 인연만은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는 그럴 만한 역사적 인연과 깊이 돈독했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터키라고 하지만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지만 이 국호는
투르크라는 민족명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탈리아를 이태리, 프랑스를 불란서라 쓰듯이 투르크를 한자로 음역하면 돌궐이 됩니다. 보시면 이거 역사 배워보신 분들 되게 잘 아시는 나라들. 중국이나 우리나라 역사에 흔히 오랑캐라고 불리던 북방 민족들은 뭐 유연, 위구르, 거란, 흉노, 여진, 선비족, 말갈족, 몽골 등 여러 민족들이 난립했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히게 강대한 제국을 이룩했던 민족이 바로 돌궐이었습니다. 돌궐. 바로 딱 보시면 투르크라고 뜨죠. 원래 발음은 티르크인데 좀 투르크가 더 익숙해. 보세요. 서기 552년에서 583년 사이에 있었던 돌궐 제1제국입니다. 어이구, 거의 중국 땅이랑 삐까 뜬다, 그죠? 돌궐은 이제 중국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와 대립하면서 북방에서 세력을 떨쳤어요. 거대한 제국을 이룩했다가 북방 민족 잘 나가는 꼴 못 봐주는 이 당나라의 이간책으로 나라가 동서로 쪼개졌습니다. 보세요. 이 중에 동돌궐은 630년에 당나라에게 멸망했다가 50년 후에 다시 나라를 재건해가지고 돌궐 제2제국을 수립했는데 끝내 한 60년쯤 지나서 이제 744년에 멸망합니다. 그렇게 북방의 패권은 위구르 제국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또 보세요. 동돌궐이 그렇게 망하고 이제 서돌궐이 657년까지 명맥을 이어갔는데 그러다 당나라의 침공과 내분 때문에 휘청거리다가 좀 빨리 망해요, 서돌궐은. 그런데 이 서돌궐을 개성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그 유명한 하자르 칸국입니다. 다른 말로 카자르 한국.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그 나라인데 가짜 유대인인 아슈케나즘 유대인이 하자르의 유민들이라는 음모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가짜 유대인이니 뭐니 다 개소리예요. 어쨌든 고구려와 발해처럼 지배층은 전부 서돌궐의 후예인데 한자 문화권과 이제 결별했기 때문에 돌궐 대신 이때부터 투르크로 표기됩니다. 서돌궐의 후신인 하자르 칸국은 무려 320년을 존속해요. 969년까지 이어갔는데 그 나라 이제 말기인 이제 950년에 하자르의 장군이었던 사람이 중앙아시아의 호라산 지방이라는 곳으로 이주해가지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따로 터를 잡고 나라를 세울 준비를 했습니다.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셀주크 백. 이게 백이라는 베크. 이게 직책명, 이제 장군의 직책명이고 이름은 셀주크입니다. 이 셀주크 베크의 후손들이 조상의 이름을 따서 셀주크 투르크 제국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이제 룸 셀주크 술탄국, 백양 왕조, 흑양 왕조, 호라즘 제국 등 이제 투르크계 나라들이 난립하다가 참고로 저 백양 왕조, 흑양 왕조는 진짜 흰 양, 검은 양 그 뜻이에요. 이렇게 투르크계 나라들이 난립하다가 이제 몽골한테 그냥 한바탕 다 쓸려 나가기도 하고 뭐 블라블라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걸출한 영웅이 하나 나와가지고 다 통일하고 제국을 수립합니다. 그의 이름은 오스만 베이이고 그 나라가 바로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보세요. 이 나라가 이제 술탄 메흐메트 2세 때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3개 대륙의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개 대륙의 맹위를 떨쳤어요. 근데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착착착 쇠퇴하다가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라는 영웅의 등장으로 중흥합니다. 그렇게 터키 공화국이 수립돼서 오늘날에 이르렀죠. 우리나라와 터키, 한민족과 돌궐 민족과의 친분은 6.25 전쟁 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요. 고구려 때부터 반중 동맹을 맺어서 같이 중국에 대항했던 혈맹이었습니다. 고구려와 돌궐이 함께 당나라와 싸웠듯이 대한민국과 터키가 함께 중공군과 싸웠던 거예요. 보시면 고구려와의 관계, 당나라가 건국된 이후로는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돌궐은 고구려와 동맹을 맺었고 돌궐과 고구려는 형제 맥락의 동맹관계를 맺게 되었다.
고구려와 돌고래 동맹은 현재 한미동맹에 비견할 만한 혈맹이었어요. 특히 역사적으로도 형제 맹약을 맺었음이 돌고래 비문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다네요. 서기 668년 고구려 멸망 후에는 유민들이 돌골로 대거 이주했어요. 고구려 유민들의 대장인 고문간, 이제 고씨인가 보니까 왕조인가 봐. 고문관이 아니고 고문간. 예. 이 사람은 돌골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 후에 이제 당나라의 지배를 떨쳐내고 돌골 제2제국을 수립하는 것에 고구려 유민이 20만 명이 참여하는 등 이 정도면 혈맹은 아득히 넘은 그냥 형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세월이 지났어도 현재의 튀르키예는 자신들을 그 돌골을 계승한 민족이며 그 국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에 그 결과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는 서로를 일컬어 형제의 나라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근본 지진으로 크나큰 아픔을 당하게 된 튀르키예를 향해 마음이 향하고 손길이 향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경제적 셈법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다만 본 게시탐정이 단순히 역사 얘기를 하려고 펜을 든 게 아니죠. 사실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 때문에 제가 미리 베이스를 깔아두는 겁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넘어 인간이라면 극히 당연한 것인데도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에 참 착잡해져 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